절대 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메리츠증권의 정영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좋았는데요. 한마디로 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 이제 시장 급락을 뒤로 하고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속내는 과연 뭘까요? 닷새 만에 쌍끌이 매수가 나왔는데 그러면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의 체크 포인트들 좀 더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뭐 사실상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대부분의 업종이 이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반대로 업종 대부분이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달이죠. 1월에 이제 주가 하락폭이 컸었던 뭐 은행 업종을 비롯한 뭐 조선, 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오늘 이제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났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게임스탑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과 무관한 그런 종목군들도 일제히 시장 하락과 함께 하락을 했는데요. 이러한 게임스탑 쇼스퀴즈 사태와 함께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재차 또 공매도 비중이 높은 그런 바이오주가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오늘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국내 이제 1월 수출입 총액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1월 수출액이 이제 지난 12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에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2020년 1월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4%가 증가한 480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수출 증가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뭐 이 부분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시장에 지금 단기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출액 증가에서 보여주시 지금 펀더멘탈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월요일입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어떤 이벤트라든지 일정들 좀 더 볼까요? 네, 우선 오늘 이제 2월 1일 월요일에는 1월 이제 수출입 지표가 지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 달에 이제 26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 이후에 이번 1월에도 11% 증가하면서 이러한 수출 호조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늘 이제 롯데칠성에서 이제 음료 이제 가격 인상에 이제 나섰는데요. 지금 6년 만에 이제 가격 인상에 좀 나서면서 이러한 경기 영향이 크지 않은 이런 내수 업종, 특히나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번 주 이제 수요일 2월 3일에는 중국의 이제 1월 카이신 지금 서비스업 PMI 지수가 이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서비스업 지수도 지금 50을 넘는 확장세가 이제 1월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중국의 이제 경기 회복 속도가 계속해서 좀 빨라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요일이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이제 발표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 또 이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도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지금 항체 치료제 품목 허가 여부를 이제 식약처에서 결과 발표가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 이번 주 이제 설 연휴 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그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 전인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러한 정부에서 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정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이번 주에 시장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들 좀 더 알려주신다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수출입 지표 개선과 함께 이런 수출주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수출주.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또 추가적인 가격 인상, 좀 모멘텀이 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이제 금요일 이제 발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정부 이제 주택 공급 대부분 이제 주택 공급이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 향후 좀 기대감이 더 재차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업종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한 주 크게 통틀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까요? 네, 우선 지난주에 이제 게임스타 관련한 그러한 이제 수급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음.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가장 큰 또 요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주식시장 이제 과열에 대한 그러한 지금 우려감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모두 지금 증시 과열에 대한 그러한 논란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시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주요 수급 요인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이제 매도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 자금이 재차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시장 반등에 좀 성공을 했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순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증시 과열 부담이 좀 진정이 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좀 재개되는지 여부를 이번 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시장 상승을 이끌었었던 또 이제 주도 섹터가 바로 이제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라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차화전 섹터가 재차 이제 시장 반등과 함께 좀 주도 섹터로서 좀 회복되는지 여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와 함께 이제 건설 업종을 비롯한 또 이제 미디어 엔터라든지 게임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에 실적 개선 업종으로 대표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업종인데요. 이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주 이제 시장 하락과 함께 동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즉 이제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하락을 한 이러한 좀 실적 개선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시장 변동성이 만약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좀 낙폭이 컸습니다만 사실 이제 미증시를 보자라고 한다면 여전히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3.7% 하락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좀 변동성이 즉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좀 미증시 주가 변동성 확대 여부를 좀 계속해서 이번 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계속해서 지금 백신 관련한 그러한 또 불확실성 관련한 그러한 또 공급 속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역시나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 계속 또 현재 진행형인 이벤트는 이 바이든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의 2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또 외신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기준으로 낸시 펠로시 의원이 다음 주 중으로 공화당의 합의가 없더라도 뭔가 좀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또 공화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또 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첨예한 대립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이게 만약에 좀 나오게 된다면은 추가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번 2월 달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추가 비용책이 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충분히 좀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호재성 그런 이슈보다는 그러니까 악재성 이슈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시장의 이제 기대치를 이제 충분히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달에는 나올 것으로 보이시긴 합니다만 미국의 이제 추가 부양책과 함께 또 이제 미국의 이제 국제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좀 불확실성이 좀 불거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난주 이제 급락 이후에 오늘 이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그렇지만 당분간 이러한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적 개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장 하락과 함께 동반해서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시장 변동성 확대에 좀 연연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주가 조정 시에는 이러한 실적 개선주 비롯한 실적 개선 업종 중심으로 해서 좀 저가 매수에 나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저가 매수해보자 이런 전략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의 정영훈 과장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실적 발표가 장 마치고 나서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이즈가 이젠 슬슬 작아졌죠. 지난주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 실적은 대부분 나왔습니다. 클라이막스를 지나간 상황이고요. 지금 진단키트 쪽에 PCL이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 나오는데 256억 원 정도 영업이익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시총이 한 3,500억 원 정도니까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나 있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도 요즘에 거래량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2년 연속해서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런 소식까지 실적 발표는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종목은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노크해 보시죠.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쉬운 진단 해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게시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장도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